드라마 전업주부 2화 박서진과 효정의 남매 첫 여행. 방송 시작 3분. 화면은 이미 정상적인 가족 드라마 위 안전지대를 벗어났다. 잔잔한 주방, 깔끔하게 정돈된 식탁, 햇살이 얇게 내려앉은 커튼. 그런데도 공기가 이상하게 차갑다. 카메라가 천천히 내려오며 박서진의 손을 잡아낸 순간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 여행은 힐링이 아니라 폭발로 가는 도화선이라는 걸. 이 화의 제목은 남매 첫 여행이지만 실상은 무너지는 방송 위 전조다. 효정이 오빠 우리 그냥 바다 보러 가자 라고 말하는 장면은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길하다. 고요가 길수록 파열음은 크게 터지는 법. 그리고 그 파열음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1. 짐은 가볍게 라는 말이 가장 무거운 날. 여행 가방을 싸는 장면에서 이미 균열이 보인다. 효정은 바닷바람을 대비해 얇은 가디건과 약, 카메라를 챙긴다. 반면 서진은 이상할 정도로 가방이 작다. 티셔츠 한 장, 운동화,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의 색은 누런 크래프트지. 봉합은 테이프로 두 겹. 효정이 묻는다. 그거 뭐야? 서진은 대답 대신 웃는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는다. 카메라는 봉투를 클로즈업하지 않고 대신 봉투를 쥔 서진의 손등 핏줄을 잡는다. 꼭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손이 떨릴 것처럼. 그때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잠깐 스치는 자막. 촬영 당일 오전. 제작진 긴급 회의. 자막은 1초 만에 사라지지만 시청자 심장은 그 1초로 이미 내려앉는다. 2. 첫 번째 반전. 여행 일정표가 없다. 차에 오르자마자 효정이 종이를 펼친다. 여행 계획표, 숙소, 맛집, 바닷가, 일몰 포인트까지 꼼꼼하다. 하지만 서진은 한숨을 쉬며 한마디를 던진다. 그거 오늘부터는 필요 없어. 왜? 누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효정이 웃어넘기려는 순간 룸미러에 검은 승합차가 비친다. 이상한 건 차선 변경을 할 때마다 그 승합차도 같이 움직인다는 것. 음악은 바다로 가는 설렘이 아니라 심장을 얇게 긁는 저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서 이 화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시청자가 스스로 의심하도록 만든다. 스토커인가? 기자인가? 아니면 제작진이 숨긴 보험 같은 장치인가? 3. 바다는 도착이 아니라 함정이었다.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화면은 눈부시다. 회색빛 도로에서 갑자기 펼쳐진 코발트색 수평선. 바닷물이 햇빛을 잘게 부숴 반짝인다. 효정이 모래 위를 뛰는 장면은 잠깐이나마 드라마가 따뜻해진 듯 보인다. 그런데 서진은 바다를 보지 않는다. 그는 모래밭 가장자리,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방파제 쪽을 본다. 거기에 누군가 서 있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지만 손에 든 건 촬영용 슬레이트다. 전업주부 2화 라고 적힌 슬레이트. 효정이 얼어붙는다. 오빠, 저 사람 제작진이야? 서진의 목소리가 낮아진다. 제작진이 아니라 대체 제작진일 수도 있어. 대체 제작진. 이 단어 하나가 화면의 공기를 썩게 만든다. 4. 방송 위기의 진짜 발단. 편집본이 바뀌었다. 이 화의 핵심은 여행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사건은 이미 출발하기 전 편집실에서 시작됐다. 드라마는 중간중간 현재의 여행과 편집실 내부의 장면을 교차 편집한다. 편집실은 밤, 모니터는 푸른빛, 커피는 식어있고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크게 들린다. 편집 감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원본이랑 방송본이 달라요. 조연출이 소리친다. 누가 손댔어. 그때 모니터에 뜨는 파일명. 전업주부 밑줄 202 밑줄 파이널 밑줄 파이널 진짜 최종 mp4. 그리고 그 아래 더 소름 돋는 파일명 하나. 202 밑줄 리플레이스 밑줄 새벽 3시 AVI. 새벽 3시에 교체된 파일. 누가, 왜? 이것이 방송 위기의 발단이다. 교체된 편집본에는 원래 없던 장면이 끼어 있다. 서진이 바닷가에서 봉투를 열고 무언가를 읽는 장면.
그런데 그 장면은 촬영된 적이 없다. 적어도 제작진이 알고 있는 촬영 리스트에는 없다. 5. 두 번째 반전. 봉투 안에는 여행 티켓이 아니라 사과문 초안. 효정이 결국 봉투를 빼앗아 연다. 그녀가 기대한 건 예약 확인서, 숙소 바우처 같은 것.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사과문 안. 본 방송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효정의 눈이 흔들린다. 오빠,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서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바닷바람의 목소리를 섞어 내뱉는다. 이미 위기는 시작됐어. 우리는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수습을 하러 가는 거야. 여기서 시청자들은 퍼즐을 맞춘다. 남매 첫 여행은 사실상 방송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이동이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포장지였고 안에 든 건 폭탄이었다. 6. 세 번째 반전. 효정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숨겼던 것. 드라마는 효정을 단순한 피해자로 두지 않는다. 방파제 끝에서 서진이 효정을 몰아붙인다. 너 그날 편집실에 있었지? 아니야. 거짓말. 너 손에 잉크 묻어 있었어. 서명할 때 쓰는 그 잉크. 효정은 입술을 깨문다. 그리고 마침내 말한다. 나는 막으려고 했어. 근데 막을 수가 없었어. 누가 위에서 내려왔어. 위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이 드라마가 가장 좋아하는 공포다. 얼굴 없는 권력, 보이지 않는 지시, 책임질 사람 없는 구조. 방송 위기는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덫일 수 있다는 암시가 떠오른다. 7. 위기의 원인. 드디어 윤곽이 드러나다. 한 장면의 진실. 2화 후반. 교체된 편집본에 삽입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다시 등장한다. 화면은 약간 흔들리고 색감이 다르다. 마치 다른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서진이 봉투를 열고 읽는다. 그 종이는 사과문이 아니다. 별표, 계약서, 별표다. 본 프로그램의 서사 방향은 당사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출연자는 촬영 외 상황에서도 설정된 캐릭터를 유지해야 하며 필요시 일부 장면은 재구성 및 대체 편집될 수 있다. 효정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이건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편집으로 대체하는 계약이다. 시청자가 보게 될 진실이 누군가의 손에서 이미 재단되고 있었다. 8. 마지막 5분. 모두가 숨죽이는 방송 직전. 편집실 시계가 0시 59분을 찍는다. 방송까지 1분. PD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모니터를 노려본다. 누군가 전화로 묻는다. 그대로 내보낼 겁니까? PD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화면을 전환한다. 바닷가에서 서진과 효정은 서로 등을 진 채 서 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고 모래는 발밑에서 서서히 꺼진다. 마치 가족이라는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때 검은 승합차 문이 열린다. 사람이 내린다. 얼굴이 보이기 직전 화면이 뚝 끊긴다. 자막 하나가 올라온다. 전업주부 2화. 방송본 최종 전송 완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상한 자막. 경고. 다음 화 예고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고가 없다. 이것은 제작진이 시청자에게 보내는 비상신호다. 우리가 통제권을 잃었다는 선언처럼. 결론. 남매 여행이 불러온 진짜 폭풍. 이 화는 여행의 설렘을 미끼로 던지고 그 안에 방송의 구조적 위기를 숨겨놓은 회차다. 위기의 원인은 단순한 말실수도 촬영 사고도 아니다. 편집본 교체라는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현실을 장면으로 갈아 끼울 수 있다고 믿는 누군가의 욕망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위기가 앞으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 남매는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판 위에서 마지막으로 균형을 잡으려 발버둥 치고 있다. 다음 화에서 밝혀질 것은 하나다.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서진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진짜 봉투, 효정이 아직 보지 못한 마지막 한 장의 종이는 무엇인가?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다. 하지만 이번엔 그 아름다움이 가장 위험한 배경이 된다.